과연 징계를 내리는데 그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건가도 사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윤리 회부도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기사를 지적하면 그거를 김경수가 받아서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달하고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의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당사자입니다. 김순례 의원도 윤리 회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올랐다. 상당히 좀 뿌듯해하는 그런 상황. 오히려 논란에 발언을 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일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당대회에 또 중책을 맡고 계신 개인적으로 저희 돌직구 멤버들이 청와대도 가고 또 한국당 전대 이런 중책도 맡아서 기쁜데 선관위원이신 김희정 의원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개인에 대한 진퇴에 대한 관심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치권에 가진 사람들이 어떤 앞으로의 교훈을 또 얻을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5.18 관련돼서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정립을 한 거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렇게 큰 공헌이 있었다라고 정립을 했는데 마치 한국당 전체가 이것을 부정하는 듯이 한국당의 이미지를 덧칠하는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18 문제라든지 또는 일부 지금 야당에서 여당에게 공격하고 있는 또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천안함 관련돼서 북침임을 부정하는 여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제대로 정리하고 갔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이 특정 한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 관련돼서인데 사실은 각 당의 윤리위원회보다도 더 권위 있는 윤리의 규정이 정확하게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는지와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종류가 국회법에 있거든요. 이거 완전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되는 첫 번째 규정으로 헌법상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사적 이익을 주게 한 자는 윤리위원회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비밀 누설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질서 문란한 거, 그다음에 소란 피우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이 규정을 얘기하는 순간 떠오르는 수많은 최근의 국회의원들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서로 하지 않는 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정에 위반됐던 손혜원, 서영교 이런 등등의 척척 제명이 됐었다면 과연 저렇게 의원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만약이지만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선관위시잖아요. 선관위에서는 주요 컷오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저희 컷오프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컷오프 후보 수가 많을 때에 따라서 컷오프를 하는 거고요. 모든 권한은 윤리위원회에 있는데 저처럼 당적을 가진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완전히 외부에서 오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위원회도 바깥 장소를 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겠다라는 그런 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알고 지낸 지가 한 30년 됐죠.
정말 잘하시겠어요. 예, 잘 알죠. 예.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나?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반듯한 친구였습니다. 반듯했던 친구. 샤이하고 샤이하고. 샤이하다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젠틀하고. 젠틀하고.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제가 알던 김진태 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철진한 이념 논쟁을 자꾸 촉발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저 지지도,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 돌아오라. 김진태. 원래 김진태 의원은 저런 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당신이 뭐 자기는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기수에서 공안검사는 접니다. 아, 김진태 의원은 공안검사가 아니었어요? 예, 별로 거의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 공안 특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안은 우리 동기에서 종천이다. 네. 예. 근데 자꾸 공안님을 강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예.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른쪽에 벽에 찰싹 붙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탄핵 정국 이후에 결국은 아스팔트 우파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고 이 기호지세라고 있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은 이거 뭐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잠시 후에. 예. 말씀 끝나셨죠? 그런 것 같아서 좀 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김진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한국당 윤리 속보가 들어오면 속보 전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또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